네, 계속해서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세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계속해서 시장의 노이즈로 작용을 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고요? 네, 일단은 미국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섹터가 유틸리티 섹터예요. 네. 지난 이제 5월 13일이죠. 중국의 보복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당일날 S&P 500 지수가 2%대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3%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 미국의 유틸리티 섹터 ETF인 FUTY라는 ETF는 1.05%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틸리티 섹터라고 하면 경기 방어적인 측면을 좀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시장 침체기에 상대적으로 견고한 주가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금을 제시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대안 투자로서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FUTY 같은 경우는 종목명, 정확한 종목명은 피델리티 MSCI 유틸리티 인덱스 ETF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 유틸리티 서비스 중소형 기업 6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상위 비중이 넥스트라 에너지가 10%대, 듀크 에너지가 6.8%, 도미니언 에너지가 6.23% 이런 종목들이 총 62개가 들어가 있고 연간 배당 수익률도 2.89%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를 조금 보시면은 지난 이제 2018년 10월부터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IT 기업이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상당히 주가 방어적인 측면을 보이면서 오히려 올랐죠. 그리고 12월 달에 주가가 크게 폭락을 할 때 시장보다 덜 빠졌고요. 반면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시장보다 더 오버퍼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현재 변동성이 조금 커져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시장 지수보다 수익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종목은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기업 로쿠라는 종목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네, 로쿠라고 하면 이제 보통 OTT 시장에서의 탑은 넷플릭스죠. 네. 넷플릭스와는 달리 약간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 기업이 바로 로쿠예요. 네. 로쿠의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당일날 27.3%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실적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플랫폼 수익이에요.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넷플릭스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그 직접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사이트를 얘기를 하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1.3% 큰 폭 증가했고요. 매출 총이익도 59%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총 마진율이 48.8% 거의 반 정도가 마진율을 보이고 있고요. 사업 부문별 매출액이 지금 플랫폼이 아까 말씀드린 기존 이제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그게 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 크게 성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18% 성장을 했는데 2분기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강한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매출액이나 주당 순이익 모두 가이던스 상회를 하면서 주가는 더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예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이 하드웨어 쪽인데 플랫폼은 넷플릭스는 본인들이 만든 거를 그대로 월 정액료를 받고 보이잖아요. 근데 이 로쿠 같은 경우는 무료로 뿌립니다. 대신 이제 조금 나온 지 좀 오래된 그런 드라마들이 예, 있겠죠. 그러겠네요. 무료로 뿌리는 대신 광고를 중간에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케이블 TV 모델을 그대로 OTT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광고 수익이 사실상 대부분의 수익이죠. 넷플릭스는 월정액료가 대부분의 수익이지만 그리고 디즈니 이제 그 리스크 요인을 조금 살펴보면은 네. 여전히 뭐 블루오션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조금 어려워요. OTT 시장은 그동안은 이제 넷플릭스라는 강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OTT 핵심은 넷플릭스에 뭉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PER이 거의 130배 가까이 높아지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2019년부터 경쟁 구도가 본격화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라는 채널을 이제 11월 달에 내놓을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AT&T도 타임워너를 인수를 하고 HBO를 끼고 같은 4분기에 똑같은 플랫폼을 하나 내놓을 예정이에요.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거기에 아마존이나 애플 등을 다양한 경쟁자들이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준비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제 조금 가열되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즈니 또 훌루와 관련된 뉴스도 얼마 전에 나왔던데요. 몇 달 전에 또 디즈니와 관련해서 짚어주시면서 네. 그 이후에 디즈니의 주가가 많이 오른 걸 봤어요. 이 시간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버도 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일단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IPO를 하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공모가를 하회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우버가 상장 당일날 7.6% 크게 급락을 했어요. 예. 일단은 이제 자동차 쉐어링으로서 뭔가 핵심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시초가가 42달러를 찍고 장중한 때 44.7달러까지 갔는데 지난 이제 5월 13일 기준으로 최저점이 19%가 빠졌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요. 네. 그래서 하락 원인은 일단은 성장 중심의 전략으로 인한 펀더멘탈 부족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매출 성장은 굉장히 강하지만 뭔가 부채 비율이 좀 높고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전형적인 그런 성장 주도형 기업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드라이버들, 이제 운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리고 자동차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예전에 넷플릭스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성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장 주도형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상방 탄력을 받으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한번 이 성장성에 대한 펀더멘털을 제외한 성장성에 대한 우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조금 더 덜 나왔다. 이런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주가가 크게 빠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양날의 검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2018년 매출액이 42% 증가를 했습니다. 2년 평균 지금 74.2%대 우버는 매출액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전년 대비 지금 전년에는 40억, 3억 달러 적자였는데 네. 이번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10억 달러 흑자로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지금 232%에 달하는 점.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1.0억 달러에 지금 달하고 있다는 점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반면 이제 높은 매출 원가나 이제 보험 비용, 드라이버 인센티브 같은 부분이 조금 더 이 펀더멘털의 안 좋은 부분을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좀 가져오고 있는데 성장 전략 중심으로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펀더멘털을 더 챙겨야지라고 했다가는 성장에 대한 부분성이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일단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돼야 되는 이런 플랫폼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드라이버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신규 마케팅이나 이런 이제 신규 서비스, 예를 들어 뭐 구글과 손을 잡고 자율주행차 이런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성장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게 오히려 우버의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KB증권의 김세환 연구위원과 함께 미국 상장사들의 흐름 짚어보면서 또 시사점을 얻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